부탁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경계하세요.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사람 일이라는 게 꼭 큰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. 오히려 작은 일, 그 중에서도 자꾸 반복되는 부탁이 참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. 처음엔 괜찮습니다. 도와주는 게 나쁜 일도 아니고 나도 그런 도움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요. 근데 말입니다. 그 부탁이 2번, 3번 반복되더니 어느샌가 그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 요구처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해져요. 거절하면 괜히 미안하고 해주자니 억울하고 그래도 또 해주고 나면 내가 더 작아진 기분이 드는 겁니다. 혹시 이런 느낌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. 부탁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, 작은 부탁이라며 매번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, 그럴 땐 우리는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요? 이 관계 어떻게 선을 그어야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사람과의 정은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차근히 들려드리겠습니다.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생깁니다. 부탁을 해놓고 고맙다는 말 하나 없이 다음번에도 또 그리고 또 부탁을 하는 사람. 이상한 건 말입니다. 그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인 것 같진 않다는 겁니다. 겉으로는 싹싹하고 말도 잘하고 처음엔 참 괜찮아 보입니다.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투나 태도가 달라집니다. 이번에도 좀 부탁해요. 그 정도는 해주시죠. 부탁이 아니라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.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린 모르게 스며들듯 다가오는 걸까요? 그건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을 잘 알아본다는 데 있습니다. 말을 아껴가며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, 자기 일 제쳐두고도 남 챙겨주는 사람, 상대는 그걸 다 알고 이 사람은 거절 못하겠구나. 그 빈틈을 슬쩍 파고드는 겁니다. 그게 처음엔 소소한 일로 시작되지만 자꾸 반복되면 내 삶 속에 그 사람의 요구가 슬며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. 그제야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. 내가 뭘 잘못했을까?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. 어디까지 말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이제부터 그 경계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. 부탁이라는 건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. 잠깐 전화 좀 대신해 달라는 거, 서류 하나만 들고 가달라는 거, 물건 하나 맡아달라는 거.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말이죠. 마음이 무너집니다. 도와줄 땐 괜찮았거든요. 근데 2번째, 3번째가 되면 이상하게 속이 답답해집니다. 이걸 또 나한테 시키네? 이번엔 고맙다는 말도 없네? 그렇게 속으로 삼킨 말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꾸만 쌓입니다. 겉으론 괜찮은 척해도 안으로는 서운하고 억울하고 결국엔 내가 손해본 느낌이 드는 거지요. 더 무서운 건 그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엔 그 사람 자체가 싫어지게 된다는 겁니다.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 버티기 힘들어지는 겁니다. 그렇게 한때는 가까웠던 관계가 조용히 멀어지고 서로가 이유도 모른 채 어색한 사이가 되는 경우 다 그런 데서 시작됩니다. 부탁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. 그런데요, 생각해보면 상대가 자꾸 부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매번 받아주는 내 마음에도 이유가 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왜 힘든 줄 알면서도, 왜 억울한 줄 알면서도 매번 도와줬을까요? 혹시 거절하면 미안할까봐, 사람이 너무 박하게 보일까봐, 다음에 나도 도움받아야 하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? 사실은 말입니다.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마음을 참아낸 경우가 많습니다. 거절하는 건 어쩐지 관계를 깨뜨리는 일 같고 냉정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결국 내 감정을 한 번 더 밀어넣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럴수록 나는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갑니다.
존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. 이제는 돌아봐야 합니다. 내가 너무 참은 건 아닌지, 남을 챙기느라 나를 너무 소홀히 한 건 아닌지,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합니다. 그걸 외면한 채로는 어떤 관계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. 부탁은 원래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.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심스럽고 부탁하는 게 눈치 보일 수도 있어야지요.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사라진 사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. 처음엔 죄송하지만 하고 시작하던 사람이 나중엔 그거 좀 해주세요. 이번에도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. 그 말투 안에는 더 이상 미안함도 없고 조심스러움도 없습니다. 오히려 당연한 듯한 뉘앙스만 남아있지요.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자신의 일정에 끼워 넣는 데에 아주 능숙합니다. 시간 되실 때 잠깐만요. 이 정도는 괜찮지 않으세요? 그 말 안에는 내 사정을 고려해 주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. 그저 당신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와 확신만 있는 겁니다. 부탁이 반복되면 사람은 변합니다. 도움을 청하던 사람이 어느새 요구하는 사람이 되고 기꺼이 도와주던 나는 어느새 이용당하는 사람이 됩니다.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선 하나를 그어야 합니다. 그 선이 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줄이 됩니다.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.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? 어느 선에서 거절해야 할까? 그 기준이 흔들리면 결국 나는 늘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괜찮은가 하는 겁니다. 도와준 다음에도 내가 불편하지 않고 후회도 없고 오히려 마음이 따뜻하면 그건 괜찮은 도움입니다. 근데 해주고 나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왜 또 내가 해야 하지 싶다면 그건 해주지 않아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.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, 부탁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, 그건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. 내 마음이 괜찮은지, 내 일상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, 이 두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. 그리고 기준은 한번 마음속으로만 정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. 정중하게, 솔직하게 말로 꺼내야 합니다.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거절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. 경계를 지키자는 말입니다. 누가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. 내 마음과 내 시간을 지키는 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. 그래서일까요? 조금 불편해도 좀 억울해도 말없이 넘기고 속으로 삼키는 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진짜 좋은 관계는 거리에서 시작됩니다.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게 오래가는 비결입니다. 부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거리를 말로 알려줘야 합니다. 이번엔 제가 좀 여유가 없어요.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. 이렇게 말하는 게 무례한 것도 틀어진 것도 아닙니다. 그 한마디가 상대를 가르치기도 하고 나를 지키기도 합니다. 거절을 못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지우는 길이고 서로에게도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. 선명하게 선을 긋는 건 단절이 아니라 존중입니다. 이 관계를 오래가게 하려면 이제는 적당한 선을 내가 먼저 긋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살다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말 좋게 들릴 때도 있지만 가끔은 참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착한 사람 옆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꼭 따라붙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착한 사람보다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거절할 줄 알고 도와줄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할 줄 알고 내 마음부터 먼저 챙길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. 관계는
잘 지내는 것보다 나를 지키면서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로 사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. 부탁을 거절했다고 사람이 떠난다면 그건 애초에 내 사람도 아니었던 겁니다.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. 기꺼이 도와줄 수 있을 때 따뜻하게 도와주면 그만입니다. 그 외의 건 선으로 지키면 됩니다. 오늘 이야기, 지금 내 관계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내가 단단해질수록 세상도 조금씩 편해질 겁니다.